자,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어르신 뵌 지가 오늘 아마 4주차입니다. 그죠? 지난 그 3주차에 걸쳐서 제가 옥굴 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주차 그 동영상 들어보니까 옥굴 마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이번에 이제 제 4강은 옥굴 마을에서 나오다 보면은 그 도동 측백나무 숲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 도동 측백나무 숲은 못 보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제가 제목으로 500년 전으로 떠나가는 시간 여행이라고 했었습니다. 왜일까요? 서거정 선생이 그 대구 식경을 했을 때 이미 그 측백나무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500년 전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이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본 모습 참 사진 잘 안 찍으셨나요? 자, 이렇습니다. 제가 그 평강동 쪽에서 한번 찍어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측백나무 맞은편에 측백향 커뮤니티라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본 건물인데요. 자, 1층에는 포컬푸드 판매장으로 하는데 하도록 되어 있고 2층에 가면은 도동 측백나무숲 홍보관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우측에는 측백향 카페라는 것이 해서 카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측백향 커뮤니티 센터 2층에 올라가면은 측백나무 숲 도동나무라고 해서 이런 그 실내 공간에 꾸며진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 근처 가시면 꼭 한번 들러보시고 차도 한잔 하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그 커뮤니티 2층에서 도동 측백나무 숲 모습을 찍어본 것입니다. 저 주차장도 있고 벚꽃이 필 때는 벚꽃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벚꽃이 필 때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측백나무 숲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기념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지요? 천년기념물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동물이나 식물, 강물, 동굴, 지질 등 생물학적 생성물 이 전체에 대해서 천년기념물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한 최고의 그게 문화재가 천년기념물이 되겠습니다. 기념물은 역사적, 문화적, 과학적 가치가 있거나 경관이 특별히 아름다우면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천년기념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측백나무는 원래 중국에서 건너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기념물 제1호 지정 당시에 1962년인데요. 당시에 도동의 측백나무 숲이 중국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연수종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측백나무 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는 영양과 안동, 충북, 안양, 서울은 최근에 이렇게 측백나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측백나무 숲에 대한 우리 역사 기록을 한번 보면은 조선 그 9대 중종 때 전주 부윤 이연적 이분은 나중에 그 옥산 서원의 경주에 있는 모셔지는 동방오현의 한 분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분인데요. 전주 부윤 시절에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간언을 올린 상소문 중에 옛날 이덕유가 당나라 무종에게 한 말인데요. 군자는 소나무나 축격나무 같아서 홀로 우뚝 서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지만 간사한 사람은 등나무나 겨울사리 같아서 다른 물체에 붙지 않고는 스스로 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간신배들을 그저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올린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영조 임금 묘지문에 보면은 장릉을 옮겨 모신 뒤에 효종께서 손수 심으신 측백나무의 씨를 옛 능에서 가져와 뿌려 심고 대개 영릉의 효성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임금의 효성의 끝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측백나무를 묘지에 둘레나무로 심었던 사실을 알려주는 다루가 됩니다. 그래서 측백나무를 묘지 주변에 선비들은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 주변에 측백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도덕나무
측백나무는 천년기념물 1호라는데 더더욱 이의가 있습니다. 자, 천년기념물은 나무만 있는 것이 하고 동물, 강물 여러 가지 중에 1호입니다. 얼마나 상징성이 있습니까? 자, 측백나무 숲은 처음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싶어서 가는데,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에서 나오면 팔공산 IC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팔공산 쪽으로 조금 가면은 불로동이 나오는데, 불로동 못 미쳐서 하천을 따라 우측으로 한 10여 분 가면은 오른쪽 절벽에 이게 숲이 보입니다. 자, 나무 높이는 한 5m, 한 7m 잘 안 자랍니다. 측백나무는 그대로 측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1200그루 정도가 심어져 있다고 하네요. 잘 자라는 지역은 척박한 절벽에 갈라진 틈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숲은 1호가 되는 사연은 한반도 중에 측백나무 숲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남쪽에 위치한 남한지라는 것입니다. 측백나무는 원래 추운 지방에 잘 자라는데, 집단으로 있는 측백나무 우거진 곳이 대구가 가장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1호로 지정을 한 게 된 겁니다. 조선시대 대학자인 서거정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이 대구의 분인데요. 6 임금을 모셨던 분입니다. 대구의 아름다운 곳 10곳을 선정했는데, 도동 측백나무 숲을 제6경의 북병 향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거정 선생이 1400년대 사람이니까 이때 이미 북병 향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수종은 500년 이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측백나무는 일명 공자나무로도 불리는데, 가장 효능이 있는 것은 아토피를 앓고 있는 환자인데 좋은데, 특히 피가 멈추지 않는 분들은 측백나무 잎을 얼마 먹으면서 직효약이라고 합니다. 자, 서거정 선생이 대구의 아름다운 곳 10곳을 선정했습니다. 한번 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은 금오범주라고 합니다. 금오강의 뱃놀이라는 뜻인데요. 금오강을 따라 우리 대구에는 서원과 많은 정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금오강에서 우리 선비들이 뱃놀이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제1경으로 보았습니다. 제2경은 이밤조라고 해서 이밤에서의 낚시하는 모습,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인가 하면 이밤은 건들바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옛날에 신천이 어디를 흐른지 아시지요? 지금은 제방을 했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신천이 영두천에서 시작을 해서 그 건들바위 쪽으로 흘려서 반월 땅을 거쳐서 그 청라언덕이 있는 동산으로 거쳐서 달성공원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건들바위 주변에 그 시냇물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비들이 낚시를 했대요. 자, 제3경은 기수춘운입니다. 거북산의 봉구름이란 뜻이지요. 그럼 거북산은 어디를 뜻하는가 하면은 대구 초등학교 서남편에 있는 조그만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구산이라고도 하고 연기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3경으로 보았고요. 제4경은 항루 명월이라고 했습니다. 항루는 금항루를 뜻합니다. 금항루의 밝은 달. 그나마 금항루는 어디 있었는가? 1601년에 경상감령이 설치되어서 지금은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만, 그 지금 대안동 쪽에 그 뒤에 객사가 있었습니다. 객사에 금항루라는 정자가 있었는데, 그 북편에 있는 금항루의 밝은 달의 모습을 사경으로 봤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5경은 남소화화라고 했습니다. 남소는 성당못을 지칭합니다. 성당못의 연꽃의 모습. 자, 제6경이 바로 도동 측벽 수림을 하는 북벽 향림이라고 했습니다. 자, 7경은 동화사의 중을 찾는다는 동화심성이 되겠고요. 8경은 노원성곡이라고 해서 팔다교에서 송별하는, 이별하는 모습을 그렸고요. 9경은 공영적설이라고 해서 팔공살에 쌓인 눈을 노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경은 침산낙조라고 해서 침산의 저녁노을이라고 했습니다. 오봉산에 있는 침산공원에 가면은 침선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녁노을에 보면은 너무나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동구에는 제6경인 도동 측병술인가
동화사의 중을 찾는 동화사의 7경과 제9경인 공영적실 3군데나 있습니다. 자, 북벽향립 참시를 보겠습니다. 옛 절벽 향나무가 마치 옥으로 만든 긴 창 같고 바람은 그치지 않아 사시사철 향기롭네. 은근히 다시 북돋아 기른다면 맑은 향기가 온 고을에 머물게 되리라. 이렇게 우리가 서거정 선생님께서 보셨습니다. 자, 제가 도동 측백나무 숲을 한 장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벚꽃 핀 모습하고 측백나무 숲이 너무 아름답죠? 자, 요거는 조금 크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 뒤에 천년기념을 이루라고 저 나오죠. 아, 저거는 간음사 쪽에서 제가 한번 찍어봤는 벚꽃이 핀 모습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거는 자 반대편에서 간음사 쪽으로 측백나무 숲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도로와 함께 한번 찍어봤습니다. 너무나 벚꽃 핀 모습과 측면나무 숲이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가을에 단풍 핀 모습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한 장에 한번 제가 넣어봤습니다. 단풍 핀 모습을. 참 이쁘죠, 생각보다. 자, 요거는 조금 가까이서 천년기념을 이뤄라는 요 글자가 나오는 거를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자, 도동 측백나무 숲, 요거는 여름에 찍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름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구의 환경 시인인 김항희 씨가 도동 측백나무 숲에 대해서 한번 읊은 시가 있습니다. 향산에 척박한 야산 바위틈 상록교목 절벽 메바른 땅 인내와 끈기로 자라네. 평강골짜기에서 흘리는 계곡물에 명경지수 거울처럼 비추던 측백나무 숲 환경생태계에 살아 흐르는 맑은 물 멀리서 보아라 엎드린 코끼리 형상 큰 기 늘어뜨리고 큰 눈망울 굴리네. 또 한편의 시를 김항희 씨가 남겼습니다. 백립정하고 관련되는 거장 서거정 학문을 닦던 옛 자리에 구르정은 그 측백나무 중턱에 9분 노인이 옛날에 공부하던 그 정자가 되겠습니다. 구르정 9 노선비 쉼터라 바둑두며 쉴고 학문 닦던 그 자리엔 주인 없는 방 2칸 빈집을 지키네. 비바람 풍상에도 허처마 맛배지붕 남아 홀로 외로운 듯 그 전설 눈길을 끄네. 측백나무 숲 앞 백림적 나무 잔디 푸르리 쉼터장 오는 객 가는 객 희어가네. 요는 백림적과 관계되는 도동타포 숲을 또 김항희 씨가 남기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측백나무 건너편에 해화나무와 느티나무가 열리지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열리지는 원래 같은 수정이 보통 붙어 있는 걸 열리지라고 하지요. 그런데 요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밑에는 잎이 났는데 그 가운데는 잎이 아직 나지 않았지요. 자, 잎이 난 것은 느티나무요. 잎이 나지 않는 것은 해화나무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도동나무 옥골 마을 강의할 때 해화나무 할 때 해화나무는 가장 잎이 늦게 난다고 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또 마찬가지죠. 잎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잎이 나지 않습니다. 올 초가 되어야 잎이 납니다. 이게 한 나무인데 이 두 나무가 되겠습니다. 열리지 나무에서 3바퀴 돌면은 가정이 화목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 혹시 옥골 측백나무 숲에 가시면은 맞은편에 있는 해화나무와 느티나무 숲도 3바퀴 한번 도셔서 가정에 행복이 오고 그죠?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 요게 해화나무 가을에 찍어본 모습입니다. 밑에 나무는 느티나무가 단풍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위에 있는 해화나무는 아직도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선비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르신 여러분 오늘 측백나무 숲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